옷장 정리들 한 번씩 하셨나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이제 도톰한 옷들이 옷장 안 가까운 곳에 걸리는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모필리아 TV 아이러브 헤모 시간입니다. TV CF에서도 수지 씨가 신상 재킷 광고하는 걸 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집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입는 플리스 재질의 가을 옷들이 유행할 거라고 하네요. 싸늘한 날씨지만 가벼운 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플리스처럼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혈우병 환자 단체죠. 한국 코에메이 서울 경기 지회가 가을 캠프를 다녀왔다는 소식입니다. 코에메이 연중 가장 큰 회원 참여 행사가 바로 여름 캠프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국 단위의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었고 대신 지회별로 소규모 지역 캠프를 진행하거나 조금 더 신중히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형태로 대체되었습니다. 서울경기지회는 오랜 논의 끝에 회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의 캠프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 방식이 바로 이번 오토 캠핑이었습니다. 서울경기지회 40가족, 약 90명의 회원들은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로 강릉에 있는 베이스캠프 카라반 캠핑장에서 힐링 캠프, 극복 코로나19를 슬로건으로 가을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프로그램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고요. 가족 단위 또는 카라반을 같이 쓰는 동료 환우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식사도 지회에서 식비를 지급해 방별로 바베큐를 하거나 강릉 일대 맛집 투어를 하는 식으로 치러진 걸 보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서경지회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캠핑장 인근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해 정동진, 주문진항, 강릉 시내를 둘러보거나 바다 낚시와 불멍을 즐기는 등 정말 오랜만에 활기차고 오붓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단체 카톡방에 각자 만든 추억과 사진을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나며 만나는 회원들 간 식사하셨냐는 질문들에 하나같이 초당 순두부를 먹고 왔다는 대답이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네요. 한편 헤모필리아 라이프에서는 이번 지역 캠프의 공동체 의미를 더하기 위해 캠핑장 숙소를 돌며 참가 회원들의 언택트 합창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유행하는 컨텐츠죠.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걸 따로따로 영상 촬영한 후 한데 모아 편집해 합창으로 완성하는 게 언택트 합창인데요. 가수 박하키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를 개인별, 가족별로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후반 작업을 통해 멋진 합창곡으로 완성되면 다시 한번 혈우가족들의 건강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혈우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더해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행사를 진행한 박유성 지회장은 회원가족 여러분들과 캠핑장에서 2박 3일 동안 행복하게 힐링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로 뿌듯했다며 2020년 서경지회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뻤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지회가 될 수 있도록 서경지회가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 대규모 공동체 활동의 방식에는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서경지회의 캠프가 코에메 활동에 어떤 힌트를 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혈우연맹은 9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2019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WFH 연례보고서는 글로벌 서베이와 함께 WFH가 발행하는 주요 연례 출판물 중 하나인데요. 글로벌 서베이가 출혈 질환 관련 통계 설문 결과를 취합해 발표하는 성격이라면 연례보고서는 직전 연도 WFH의 주요 사업 현황과 성과, 재정 및 후원 현황을 실어 발표하는 출판물입니다. WFH 2019 연례보고서에는 갭, IHTC 펠로우십, 트위닝, 청년 리더십과 같은 글로벌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이 소개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억 4,100만 IU 이상의 응고인자 제재가 72개국 1만 9,7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연례보고서는 WFH가 각국 정부나 지역 사회와 연계해 혈우병 관련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9년 방글라데시 정부와 혈우병 환자 치료 예산을 확정지은 사례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남미 지역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혈우병 및 항체 진단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고 기술했습니다. 후반부에는 개인과 단체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고 WFH의 2019년도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이 결산 내역에 의하면 연맹은 200만 캐나다 달러 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혈우병 관리 가이드라인 제3판의 제작에 소요된 지출이 포함된 것이며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적자였다고 WFH 측은 밝혔습니다. 세계혈우연맹 2019 연례보고서는 WFH 홈페이지 내 뉴스 카테고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2019 글로벌 서베이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신약 에스페록트를 이용한 장기 임상 3상이 중증 혈우병 A 아동에게 유의미한 출혈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M8GP라고도 알려진 노보노디스크의 에스페록트는 기존 8인자 치료제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롱액팅 버전이며 반감기는 일반 치료제 대비 성인의 경우 1.6배, 어린이의 경우 1.9배 더 깁니다. 68명의 참가자 중 34명은 6세 미만이었고 나머지 34명은 6세에서 11세였으며 이 중 63명의 환자가 실험의 주요 단계를 마치고 연장 단계로 넘어갔으며 실험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3명의 환자는 45번의 가벼운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에스페록트에 대한 황체가 발현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이상 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16명으로 보고되었지만 혈전증이나 사망자는 임상 중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추정 연간 출혈률은 1.08회였습니다. 출혈의 치료 성공률은 83.7%, 약동학을 분석한 결과 6세 미만 아동들은 평균 13.6시간, 그 이상의 아동들은 평균 14.2시간의 반감기가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국제학술저널 혈전지열에 게재한 자료를 통해 치료 이력이 있는 소아 혈우병 환자에게 장기적인 에스페록트 치료가 효과적이고 잘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냈습니다. 마지막 뉴스네요.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몸이 불편한 학생들은 관련법에 의해 집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혈우재단은 내년 진학을 앞둔 혈우병 환우들을 대상으로 근거리 학교 배정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요령은 재단 의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의료진에게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진단서를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내년도 상급 학교 진학 시 근거리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체장애, 심각한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있습니다. 명시적 대상이 혈우병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백혈병, 심장병이나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이 같은 거주지에 많을 경우 혈우병을 가진 학생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사무국 김윤정 복지사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에 내년 학교 진학에 관련된 내용까지 나온 걸 보면 이제 조금씩 연말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염병 팬데믹으로 학생들은 학교 나가본 날도 손에 꼽을 정도일 텐데 학기는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런 만큼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학교를 통한 그리고 친구 관계를 통한 발전 못지않게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이웃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조그마한 노력을 더해보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러브 해모의 아나운서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